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국민의힘의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서 지금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무소속의 한덕수 전 총리죠. 이 두 분의 단일화를 후보 단일화를 하는 그 결말이 어떻게 귀결될 것인가 하는 것을 두 사람의 사주를 비교함으로써 그 결말을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인터넷에서 제가 봤는데요. 이 사주가 제시되어 있는데 다른 뭐 그 사주들도 있지만은 제가 이분의 걸어온 인생 역정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살폈을 때는 가장 현실성이 있고 또 잘 그러니까 현실에 부합하는 그런 사주로서 아마 현재 제가 보여주고 있는 이 사주가 진짜 사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해서 이 사주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김문수 후보를 볼 것 같으면은 김문수 후보는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전형적인 정치인 사주입니다. 전형적인 정치인의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김문수 후보 사주는 6월의 경금으로서 우리가 격국상으로는 양인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전체 격국의 성패 이런 걸 떠나서 이 자체만으로도 매우 보수적이고 또 굉장히 고집이 세고 주체성이 강하고 굳센 그런 사람이고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런 사주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정치인이고, 정치인이 된다면은 매우 보수적인, 어떻게 보면요, 극우에 가까운 그런 보수 정치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대표적으로 이런 구조와 굉장히 비슷한 사주를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은 일본의 그 2022년에 암살된 일본의 그 아베 신조 총리, 아베 신조 이 총리의 사주랑 이제 시주는, 그 사람의 아베 총리의 시주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의 사주와 매우 비슷하죠. 그 사람도 아베 신조의 사주도 6월 경금으로서 양인격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매우 보수적,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거의 극우에 가까웠고 매우 고집이 세고 또 나름대로 리더십이라든가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제 시주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는데 격국상으로는 이 김문수 후보와 아베 신조의 격국이 둘 다 양인격이기 때문에 아마 성격적으로 김문수 후보의 성격을 이렇게 인상은 다르지만 두 사람의 얼굴 인상은 다른데 되돌아서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지는가 이런 걸 평가를 해본다면은 일본의 아베 신조의 성격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만큼 이 김문수 후보는 매우 보수적인 사람이고 동시에 매우 고집이 센 사람이다. 다르게 말하면 매우 주체성이 강한 사람이다, 또는 카리스마가 넘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런 사주가, 양인격 사주가 지금 천간에서 이렇게 겁재와 정관과 편재를 보고 있어서 이런 우리가 격국의 성패상으로 얘기를 하면은 양인용관으로서 격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매우 부귀한 격국이라고 할 수 있고요. 동시에 이 사주는 양인용관격으로도, 그러니까 양인격 사주가 잘 성격이 돼서 부귀하기도 하지만 단지 양인용관이기 때문에 부귀한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측면에서 이 경금일간이 시지에 이 신금을 두고 있는 이런 관계로서 공귀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양인격의 양인용관이 아니라 매우 그 역사적으로 이름을 어찌됐든 남길 수 있을 정도로 큰 그릇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부귀한 그런 격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름 그 논리가 좀 굉장히 좀 현실과 좀 떨어질 때도 있지만, 이런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나름 반듯하고 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속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이 특징은, 이 사주의 특징은
매우 목표를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목표와 감투를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김문수 후보의 사주는 목표 중시형이고 동시에 감투를 매우 중시하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했을 때 결과가 없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은 과정보다는 결과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긴 어떤 투쟁을 할 때 과정에서의 어떤 잘못 또는 긴 결과가 없는 과정을 계속 지속될 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견디기 어려워하는 그런 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보면은 원래는 이제 굉장히 극좌였죠. 그러니까 좌익이고 극좌 형태의, 젊은 시절에 극좌 형태로 진보계에서 노동운동도 많이 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결국은 그러니까 보수 계열로 넘어갔죠. 그러니까 일종의 전향을 한 케이스인데,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것은 타고난 본성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보면은 여기 지금 46 임진대운이 들어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40대 거의 중반까지가 이 사람의 이 인생 경로에 있어서는 그렇게 뭐 요 앞에 있는 요 세월들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병신, 을미, 갑오대운까지는 큰 무리가 없이 이렇게 지냈지만, 가장 고난의 세월을 보냈던 때가 계사대운,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치면 이제 36세에서 45세 가는 이 시기가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암흑기였고 하는 일마다 다 안 되고, 아마 이제 이럴 때 뭐 깜빵에도 가고 그런 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좌절을 많이 겪은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까지 그 시기가 이 사람 인생에서 굉장히 고단하고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임진대운, 계사대운이 지나고 임진대운은, 임진대운도 역시 크게 외견적으로, 그러니까 대운 자체만으로는 크게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운들이 들어오는 것을, 임진대운의 세운들을 보면은 아주 무난하게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러니까 96년이죠. 그럴 때 이분의 나이가 이제 45세나 6세 그쯤 됐을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YS, 그러니까 YS의 그 당에 지금의 이제 국민의힘 전신이죠. 거기에 입당을 해서 처음으로 96년도인가에 이제 국회의원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국회의원을 3선하고 또 경기도지사를 2번 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승승장구하고 잘 나갔습니다. 그것은 이 임진대운의 이 대운 자체가 길한 건 아닌데, 들어오는 임진대운부터 발전을 했는데 그 세운들이 매우 길하게 연속적으로 길한 운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발전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고, 그 후에 오는 운들도 별로 나쁘지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보면은 이 경인대운 을사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인대운 을사년의 상태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아주 좋은 운이죠. 좋은 운이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흠도 있는 그런 운입니다. 왜냐하면은 양인격, 6월 경금의 양인격 사주가 경인대운 을사년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 탈재의 현상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탈재, 그러니까 돈 손실이죠. 돈의 손실인데 단지 돈의 손실이 아니라 격국상으로는 약간의 파격, 그러니까 완전한 파격은 아닙니다. 원사주가 잘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한 파격은 나지 않지만은, 그러나 목표치에 미달하는 그런 운에 직면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길한 해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대선에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가 돼가 나오더라도 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되기는 어려운 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흠결이 많은 해가 되죠. 이럴 때는. 그래서 그런 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는 데는 전혀 지금 문제가 없고, 특히 이 한덕수 지금 전 총리, 이 사람과의 사주와 비교했을 때는 완전히 승기를 잡아서, 이 사람과의 관계라면은 이 김문수 후보가 이겨서 그 국민의힘의 장차 대통령 후보로 확정이 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뭐 이 상황을 이제 상대방이 일단 한덕수 후보이기 때문에 무소속 후보죠. 이 사람
사람과의 단일화 협상이라든가 이런 걸 진행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김문수 후보의 완승으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덕수 후보가 이기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거 왜 어려웠냐 하면은 한덕수 후보 사주는 제가 몇 번을 풀었어요. 풀어서 지금 오늘 자세히 풀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풀었던 걸 그대로 잠깐 하자면은 이 사주는 이제 월급격 사주가 됩니다. 5월 기토에서 월급격 사주가 천간에서 상관 합사를 하고 있는 구조라서 이 사주의 특징은 전형적인 공무원 사주입니다. 전형적인 공무원 또는 관료의 사주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주는 우리가 편인격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지 편인 이런 곳에서 이제 이 기토가 투관함으로써 월급격으로 변격이 되면서 월급격에서 상관합사니까 이것도 매우 격국이 잘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매우 부귀한 격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실질적으로도 뭐 역사에 남을 정도로 총리를 2번이나 하고 진영을 이쪽 진영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또 그 가가지고도 또 총리를 했는 사람이 뭐 주미 대사를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매우 자리에 집착하고 그러니까 무임승차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전형적인 공무원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 그렇기 때문에 승부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 이 김문수 후보는 승부에 매우 강하죠. 그런데 여기는 관료기 때문에 기회주의자입니다. 기본적으로 기회주의자이고 복지부동하는 거고 무임승차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지부동과 무임승차 이것이 이제 이 사람의 일생에 뭐 살아온 것도 그렇지만 늘 이 사람은 타고난 본성이 기회주의에다가 복지부동에다가 무임승차하는 게 몸에 밴 사람이고 또 그런 거를 할 때 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를 포착해서 그거를 잘 활용하는 다르게 말하면 매우 교활하고 얍삽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단일화 협상에서는 이 담판을 해야 되고 밀당을 해야 되고 대담하게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는 배짱이라든가 이런 거는 또 끈기 이런 면에서는 김문수 후보의 뒤꿈치도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요약하자면 여기는 정치인의 전형적인 사주가 되고 여기는 관료의 대표적인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그 한덕수 총리처럼 전 총리처럼 사주가 이렇게 구성되면은 첫 번째 요 사주는 흠결이 뭐가 문제냐면 굉장히 머리도 좋고 아주 기회를 잘 잡는 사람 그런 면에서는 효율성이 있지만은 육친의 문제에 있어서는 자식의 문제가 생깁니다. 자식이 없거나 자식이 있더라도 굉장히 자식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기 쉬운 그런 사주가 될 수 있다 하는 그것이 또 하나의 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한덕수 총리의 하나의 사주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지금 이제 단일화 협상을 하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 했을 때 전반적으로 한덕수 총리가 김문수 총리를 위해서 하나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를 위해서 최종적으로는 한덕수 후보가 그 어떤 디딤돌 그러니까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의 어떤 어부질이라든가 어떤 그 부전승 뭐 비슷하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상황은 일주를 비교해도 그렇고요. 두 사람은 인연이 전혀 맞지가 않는 사람들인데 천시인연법으로 해서 연주를 봐도 그렇고 나부모행으로 따져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한덕수 후보의 모든 에너지와 자산을 김문수 후보가 흡수해버리는 그런 현재 운세의 상황입니다. 특히 이 한덕수 후보의 현재 운세가 어디에 와 있느냐 하면은 현재 이 임술대운이거든요. 임술대운의 을사년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에서는 재생사를 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으로 인해서 매우 고통받는 그런 시기가 되고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대통령 선거 후보를 등록을 해가지고 그런 돈 문제, 돈을 어떻게 조달할 거냐 하는 그런 문제 또는 돈으로 인한 손실 이런 것도 있고요. 집안으로는 한 가정으로 말하면 그 처로 인해서 크게 고통받는 그런 한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 운세가 완전히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 이 후보도 되지 않지만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이제 가을로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먼저 걱정해야 되는 게 사법 처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나이도 있고 이래서 보면 들어오는 운세, 이 운세들을 볼 것 같으면은 오랫동안 감옥에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감옥에 갈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설사 감옥에 안 가더라도 매우 긴 시간을 재판을 받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인생의 말년을 아주 먹칠을 하고 치욕스럽게 마무리하는 그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긴 시간을 기회주의적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헌신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공직을 활용한 그런 케이스가 돼서 결국은 이제 그 업보를 받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이것이 이제 한덕수 후보의 성향이고, 다만 대선 후보로 선출됐을 때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은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기회가 오면은 김문수 후보 이분의 사주만을 가지고 한번 따져보는 그런 시간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 문제도 있고 해서 이거를 그러니까 을사년이라든가 병오년이라든가 이럴 때 이 운세들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하는 것을 한 번 더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일단 국민의힘 내에서 대통령 후보 단일화가 어떻게 결말될 것이냐 하는 것으로 사주를 중심으로 한번 제가 알아봤고요. 만약에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은 김문수와 한덕수의 단일화 결말은 김문수로 단일화가 될 것이다. 김문수로 단일화가 될 것이다. 그 근거는 뭐냐 하면은 이 사주의 모든 에너지가 지금 이 김문수 후보를 돕는 식으로,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를 돕는 방식으로 흐르고 있어요. 이 사람의 모든 에너지가. 그래서 한덕수 후보는 절대로 후보 단일화에 주체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질질 끌려가다가 결국 돈만 쓰고 망신당하고 무력하게 무너져 버리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이유들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김문수 후보는 전형적인 정치인 사주거든요. 이 사주는 아까도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사주와 매우 유사한, 그러니까 같은 격국이죠. 다만 이제 격국의 성패 면에서는 다르지만은 같은 성향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대를 이렇게 유약하고 기회에 편성하려고 하는 무임승차하려고 하는 이런 사주 성정을 가지고는 여기에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주 구조의 흐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주의 모든 에너지가 김문수 후보를 돕는 식으로 흐르기 때문에 결국은 김문수 후보로 굉장히 무력하게, 굉장히 일반적으로 어마하게 어떤 경쟁을 하지도 못하면서 제대로 한번 칼을 휘둘러 보지도 못하고 김문수 후보에게 무너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최종 국민의힘의 단일화 후보는 김문수 후보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내다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전 총리 간의 단일화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알아봤고요. 제가 역사적으로 이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 정말로 그 기회주의자고 무임승차고 일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랬을 때 역사적으로 제가 살펴봤을 때 아첨꾼의 대명사를 그러면 여러 명이 있습니다. 중국 역사에서는 그 중에서 곽자라는 사람을 예로 들어 볼 수 있는데, 이 곽자라는 사람은 주나라니까 기원전 BC 10세기에서부터 한 5세기까지 있었던 나라가 중국의 주나라예요. 그 주나라의 한 신하였는데 왕에게 아첨하기 위해서, 아첨하고 자신의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요리해서 왕에게 갖다 바친 사람을 보통 이제 아첨꾼의 대명사라 그러면 환관조고라든가 진시황 시절에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 이전에 전체적으로 하면은 자기 아들을 삶아서 요리해서 왕에게 갖다 바친 곽자를 가끔씩 대표적인 아첨꾼의 대명사로 지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는 굉장히 부귀한 사주지만 한덕수 총리의 사주입니다. 이 한덕수 총리 사주는 매우 부귀한 사주지만은 한 인간의 인성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교활하고 얍삽하고 상종하기가 어려운 인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절대로 희생하지 않고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그런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리더로서는 아주 부적격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김문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분이 한번 이제 진보 진영에 있다가 저기 보수 진영으로 넘어가는 그런 전력이라든가 이런 거에다가 지금 현재 정치 성향이 너무 지나치게 약간 극우 쪽에 약간 기울어 있는 그런 것들은 조금 우려스럽긴 하지만은 그렇게 교활하지도 않고 거짓말을 막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 뭐 배짱도 있고 추진력도 갖추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이 단일화 협상에서는 거의 일방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뭐 지지율 같은 거 보면은 김문수 후보가 뒤지죠. 한덕수보다 못하지만은 이거는 시간이 흐르면서 여기를 당해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매우 매우 굳센 사람이고 고집도 세고 그래서 함부로 여기에 도전을 해서 이기기는 정말로 쉽지 않고 설득하는 것도 하루 이틀에 되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후보를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봐서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가 결말 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국민의힘에서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간의 단일화의 결말이 어떻게 귀결될 것인가 하는 주제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